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항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의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법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기법 전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이해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괜찮으세요? 네. 자, 우리 이제 PT 분들이 원래는, 이렇게 단체로 만나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분명한 거는 원리는 하나인데,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우주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막연한 우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이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분, 저런 분이 섞이다 보면은,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이 두목행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 쪽이. 이거거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갑다 하고,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끌려갑니다. 에이, 설마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마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죠? 이 팟캐스트 방송 중에 최근에 하는 어떤 부동산 관련 팟캐스트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쪽에서 굉장히 어떤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성격 때문에 저희 교육을 하다가, 오지 마라, don't come, go away, 이러면서 내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수준이 낮은 단계의 학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풀이를 우리가 하잖아요, 가끔. 뒤풀이를 하게 되면은 친해지지 않습니까, 서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6.25 사변 때 헤어진 형제를 만난 것처럼 왜 우리가 이제 만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해지는 그룹들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한 건, 두 건 한 걸로 두목행세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기에는 질문하는 요령도 모르고 잘 어떤 조금 꺼림직이 있겠죠? 거리감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두목행세를. 그러다가 잘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굉장한 리더로 등장했던데. 그런 거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것을 알고 있고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황당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 쪽에서 특히나
다른 지식하고 다르게 PT는 특징이 뭡니까? 1번 지식, 2번 훈련. 훈련이네, 훈련. 그러니까 훈련이 포인트가 되는 교과에서 앞에 한 사람이 어설프게 썰을 풀어버리면 뒷사람이 다 망가집니다. 100%. 이런 걸 저는 숱하게 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까요? 부정적 효과가 많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도 솔찬히 나이를 많이 들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살아보면은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내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라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만나면 다 잘 되는 확률이 한 7, 80%가 많다면 굳이 사람 조심해란 말 잘 안 나오겠죠. 조심하라란 뜻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PT만 그렇습니까? PT는 실전 위주고 적어도 현재까지는 협회 입장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교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 협회의 간판 프로그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교과하고 다르게 다른 교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나든지 저렇게 만나든지 어떤 간섭할 권한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모여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나가면서 만나지 마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요거는 1대1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나지 마세요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학습이 단절되면서 관계가 단절되면서 본인 스스로 홀로 서기가 가능한 어떤 환경이 조성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모이는 방송을 왜 하냐? 라고 또 의구심이 들겠죠? 이걸 중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 점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초창기 중반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서 척척척척 나갔습니다. 근데 작년 한 11월인가? 그때부터는 일종의 학습의 정책이 있는 그룹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간층이 이제 두터워진 거죠.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중간층한테는 어떤 뭔가 물이 이렇게 터져서 물꼬를 열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왜 연말 되면은 평상시도 공부 안 하던 분이 연말 되면 더 안 하죠? 더 안 해. 친구 만나고 뭐하고 이러면서 안 하니까 또 1월 되면 뭐 있습니까? 이제 또 새해라고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2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날이라고 또 쉬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자기 돈벌이를 국가의 공유라고 맞춰서 돈벌이를 공부하냐. 우리가 이제 저는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아시죠? 고시 공부의 특징은 놀 때 다 노는 거에 대한 묘한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을 때 이렇게 중천에 딱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 뭔가가 괴로워요. 아침에 5시, 6시 일어나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든 이제 새벽에 3-4시에 자잖아요. 그러면 10시쯤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죄의식을 느껴요. 스스로. 야, 이게 이랬다가는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그 자책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신물나게 해본 입장에서 심지어는 그 복숭아뼈 아시죠? 여기 뒷부분, 여기에. 이 양발교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바닥에 닿으면 너무 아파요. 굳은 살이 배겨서. 그렇게 해보신 분? 안 해보셨죠? 그렇게까지. 그러고 나서 또 수강생들이 이렇게 우리 그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가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실성한 사람처럼 막 술 마시고, 자책하고, 안 돼, 그러고, 성적 한번 떨어지면 미쳐버린다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을 낱낱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어떤 심리를 겪는지 너무 잘 알죠.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저럴 거야. 그러면 진짜로 그럽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모인 이유는 그 고통들을 한번 들어보고, 뭐, 들으나 마나한 소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답을 해주면은 좀 속이 시원해지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정체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내가 한번 해법을 싹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진도가 나고 또 열정이 또 재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불이 붙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를 한번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짧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릴 거예요. 이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각자 질문들 많이 가져오셨죠? 질문. 설마 안 가져온 거야? 그냥 다른 사람 질문이 궁금해서 오신 건 아니겠죠? 질문들을 다양하게 한번 뱉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그 PT의 교육 원리 한번 보시죠. 지식보다는 훈련 위주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PT 질문 방송에서도 제가 해드렸지만은, 훈련이 먼저입니다. 최고위 과정만 해도 교과를 듣는 순간에, 우리 협회 보유 교육 동영상을 다 열어드립니다. 최고위만 해도. 그런데 왜 PT는 안 열어주냐? 그러면 훈련을 안 하고요. 어떻게 되냐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머리로만. 그런데 그거가 싫어서 만들어진 PT 프로그램에 또 머리로만 공부하게 만드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뺀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PT 졸업하신 분들 중에는 동영상을 열어주십시오 해서 지금 열어드린 분들 여럿 있습니다. 그때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 사는 건 사는 거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공부는 지식이죠. 지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훈련 위주가 PT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의량물건 검색할 때 먼저 보는 거 먼저 하라. 처음에는 그냥 보죠. 두 번째는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보듯이 봐라 했죠? 소설 보듯? 뭐 보듯? 영화 보듯 하라. 영화 보듯. 그 다음에 먼저 보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 다음에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보는 게 빨라지면 뭘 써라 그랬죠? 시나리오를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써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시나리오를 써라는 것도 지금 머릿속에 쓰라는 거죠. 시나리오를 몸으로 쓰는 게 아니죠. 머릿속, 마음속으로 쓰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다. 그죠? 이것도 훈련이에요. 먼저 보는 것도. 자,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이 빨라야 되죠, 첫째. 그 다음 눈이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시죠? 어떤 속도로, 어떤 과정으로 검색을 하시길래 그렇게 빨리 하시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는 요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도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보십시오. 시간에 맞추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들의 룰이 탄생합니다. 나는 요렇게 보니까 되고 저렇게 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더 빠르더라. 사진 먼저 보고 그러니까 요거 보고 권리분석 보고 사진 보고 간평서 보고 뭐 보고 뭐 명세서 보고 이러니까 빠르더라. 자, 요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요. 저거 보시고요. 저거 보시고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외운다니까. 훈련이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무술 배울 때 주먹질 막 어떻게 막 이리 쳐도 안 되고 저리 쳐도 안 되고, 요렇게 치니까 이쪽이 결리고요. 저렇게 치면 오른쪽이 결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선생한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세게 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팔꿈치가 엘보가 와요. 주먹을 잘못 치면, 꽉 쥐고 치면, 여기가 무거우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관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시겠죠? 주먹 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 계란 지듯이 해서 툭 던져라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저렇게 쥐고 이론들이 많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어깨가 빠질게 쳐, 그래요. 그냥 어깨가 빠지도록 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워낙 세게 치면 손해가 끝에가 손바닥에 정전기가 쫙 옵니다. 그냥 이걸 갖다 휘두를 때
이렇게 쳐, 저렇게 쳐 하면 그 계산하느라고 속도가 안 나. 자기 몸에 나온 풀파워가 주먹 끝에 실려야 되는데, 풀파워가 안 실려요. 머리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그냥 막 쳐가지고 팔이 빠져버릴 정도로 쳐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10대 번 치면은, 아, 이렇게 치는 거구나. 바로 알아. 본인이. 그 이론으로 배워도 안 되는 거가 10대 번 딱 하면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자꾸 훈련만 하시라. 훈련. 그럼 어떤 생각을 멈추려고 하십니까? 돈 안 되는 습관을 여태 해왔던 생각. 여태 실패만 해왔던 생각. 여태 직선 도로보다는 우회 도로로만 돌아왔던 생각. 이런 생각들을 공부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드만 하고 손가락만 돌리고 눈만 돌리고 속으로 시나리오만 쓰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별놈의 생각이 안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40년 가까이 해왔던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없는 틈이. 시간을 재놓으니까. 그죠?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좀 보다가 몇 년 전에 돈 떼먹고 나른 친구는 잘 있을까? 야, 오늘 드라마 몇 시에 하지? 오늘 남편이 또 와서 그릇 던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라. 그죠? 근데 이거를 초를 딱 재놓고 1분 안에 안 하면 터져버려요. 폭탄이 팡팡 터져.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이 어떠세요?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오로지 이것만 먹으면 이러면서 하다 보면 99단계까지는 몰랐던 이것이 탁 터지는 단계가 있죠. 이게 항아리면 여기에 물이 요만큼씩 오다가 여기 단계에서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도 자기가 가득 찬지 모르죠. 여기서 다 차서 마지막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쫙 넘치는 이 마지막 단계까지가 한 끗 차이죠.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져야 넘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넘는 순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는 게 물밀듯이 터져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과정까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물이 가득 차서 넘칠 때와 안 넘칠 때의 차이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그냥 단순히 물이 한 방울 모자라냐 안 모자라냐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죠? 물 한 방울씩 퍼다 나르는 훈련이 한 끗 차이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지 더 특별한 거 없죠 지금에. 그죠? 물이 한 방울 더해져서 물이 넘쳤다는 것은 오로지 여태까지 물 한 방울 쌓는 노력만 있었지 별다른 특별한 기교는 없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기교만 가지고 반복만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저렇게 어느 순간에 넘치면서 다른 현상이 바뀝니다. 얻어져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를 한 대 맞을 때의 느낌과 10대 맞을 때 느낌하고 10,000대 맞을 때 느낌 달라지겠죠. 똑같은 매인데. 근데 매가 쌓이면 느낌이 달라져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로지 반복밖에 없다. 마치 옛날에 뭐 조용필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조용필 씨가 그 동굴에서 노래를 너무 불러서 목에 피가 나가지고 득음을 했네. 이런 얘기가 조용필 씨 맞나요? 맞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명창들 나오고 하면은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해서 득음을 했다. 그때부터는 어떤 경지에 올랐다. 이런 거거든요. 오로지 해결책은 반복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딱 지면 그거에 대한 반복. 그죠? 자, 사이클 선수가 1등 선수가 되려고 하는 짓이 뭐예요? 처음 초보부터 지금까지. 바퀴 돌리는 거 말고 뭐 있습니까? 바퀴 더 잘 돌리려고 영양분 좀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근육 좀 키우고. 그래놓고 하는 것도 바퀴 돌리기고, 초보가 하는 것도 바퀴 돌리기고. 바퀴 돌리는 거 외에 뭐 있어요? 그래도 1등 선수 되는 거죠. 차이가 딱 오로지 그거죠. 그래서 훈련 위주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그 지식으로 의존해서 돈 벌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간에 흘러다니는 각종 다양한 일부 동네 선배 또는 카페 선후배
뭐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러니까 이렇더라라는 거 수집할 정신이면 차라리 이래독을 더 하시는 게 빠릅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각자의 어떤 그 성공담을 공유하면서 뭔가 얻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 안 얻어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훈련밖에 없다. 그리고 기존의 효과 없는 학습 습관을 타파하는 게 이번에 PT의 훈련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마 경매를 나는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처음이에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습 습관의 타파라는 게 뭐가 있냐, 나는 다른 데도 안 가봤는데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공부 습관. 옛날에 수능 볼 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습관 있을 거예요. 그죠? 대충 하다가 친구가 놀자고 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적 안 나오면 괜히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비관하고 막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또 학부형이, 야, 너 성적표 가져와. 그러면 변명하기 바빴잖아요. 그런 거가 여기서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오로지 내가 한 만큼만 건져가는 건 세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나의 세계로 검색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노트북을 옆에 놓고 자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새벽에 깨면은 잠이 더 많이 오면은 새벽에 깨도 잠을 바로 자죠. 물 한 컵 마시거든. 근데 잠이 더 많이도 오지 않고 덜 오지도 않는 중간지대에 있는 경우 있죠. 그러면 노트북 켜고 검색하고 그랬습니다. 새벽에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두 시간 하다가 해 떨어지면 해가 돋으려고 그럴 때 잠깐 졸리면 한두 시간 자고 그랬었어요. 즉 이게 내 옆에 놀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사이클 선수가 자기 방 안에 사이클을 모셔놓고 자듯이.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뒤질 때 그 다음에 어떤 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무기를 다루는 관념에서, 자, 여기 최고위를 들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우량물건 검색할 때 갖춰야 될 마인드가 뭐죠? 최고에 들으신 분? 마인드. 보물찾기. 네,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 제가 PT 분들한테 우량물건에 대해서 먼저는 훈련 위주로 생각을 시켰어요. 보물찾기라는 관념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죠? 그 소설 보물섬에 보면은 그 나이가 20대가 안 돼요. 10대예요. 10대 그 술집에 다니는 그 주점의 아들이죠. 보물섬의 주인공이. 그 친구가 해적들을 따라서 머나먼 항해를 하면서 목숨을 잃을 그 위기를 몇 번을 거치면서 보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으로 뒤지는 게 어렵겠어요? 보물 찾기가 더 어렵겠어요? 목숨 걸고 다녀야 돼, 바다를. 굶기도 하고, 앞에서 험악한 해적들이 칼도 막 던지기도 해요. 어쩌시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 비교가 안 되는 걸 상상하셔야 된다. 보물을 찾는 그 모험의 세계를 거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사례를 드냐면, 물건을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로 돌입을 하라 그러죠? 우리가 노트북을 켜고 스피드 옥션을 접속하는 그 순간 참선 단계, 알파파가 쏟아지는 단계로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예를 제가 들었던 게 시속 300km로 달리는 페라리, 그죠? 페라리는 타자마자 100km 주파하는 게 뭐 3점 몇 초대라면서요. 그죠? 어떤 경우는 그걸 제로백이라 그러죠? 멈춰있는 상태에서 달려가가지고 몇 초 안에 100km를 돌파하는가. 요걸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고성능 스포츠카는 3초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늦은 건 8초, 10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언제든지 달릴 준비가 돼 있어. 엑셀만 밟으면 나는 막 달려나가는 거야. 그죠? 근데 경운기는 어떻습니까? 시동을 걸면은 걸릴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걸렸다가 또 죽을 똥을 싸가지고 또 돌려놓으면은 또 그냥 겨우 시동 걸려서 갔는데도 통통통통통통 한대. 물건을 검색하려고 그 옵션을 딱 뒤질 때 그 순간에 나는 보물찾기 단계로 가야 돼. 목숨을 걸고 있고 뭐 이런 단계야. 나는 이 물건을 뒤질 때 꼭 하나를 뭔가를 이렇게 건져서 와야 돼라는 강인한 어떤 마음으로 검색하신 분이 저기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응? 그래 보셨어요? 어떤 마인드로 뒤지셨어요? 그냥 보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그냥 본전 생각나서 내가 봤다. 그런 무슨 말지? 봉화 씨는 어떻게 뒤졌어? 그냥 봤지. 우리가 그냥 봤다. 아, 그냥 소설 보듯이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 그래서 처음에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소설 보듯이 보다가, 아, 이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소설 보듯이 이래도 걸려고 몇천 개를 뒤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생기던데요? 그랬더니, 보물찾기 생각이 들던데요? 라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죠? 예. 어떤 분은 이런 이메일이 온 적이 있어요. 이걸 뒤지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알았다. 그 보니까, 야, 여기도 돈, 저기도 돈인 거가 보이더라. 요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아, 이게 돈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검색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태는 그냥 경매가 돈이 될까 그랬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돈 되는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요렇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그분이 안 오셨는데, 최근에 이제 PT 질문에 올라와 있었던 거 있죠? 내가 초보하고 다른 점은 스피드하고 뭐밖에 없어 보이는데 내가 공부한 시나리오 훈련이 맞는 건가요? 라는 PT 질문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분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훈련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의 B를 느끼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이구나라는 걸 느낌이 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나간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고 안 나간 사람은 거기서 열등감이 생겨버리거든요. 절대 안 돼. 그러면 학습이 또 장애가 와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보물찾기 마인드는 꼭 가지셔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제 보물 찾아야지라는 생각만 하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막 옆에서 야 TV 보고 야 밥 먹고 뭐 이렇게 막 시끄럽죠.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물건 좀 뒤져야 되니까 정신 좀 집중하게 어쩌고 저쩌고 백날 천장을 다 떠들다가도 검색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완전히 순간 온 세계랑 외계랑 단절이 돼야 돼.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거는 협회장님 생각이시죠. 공부를 고시도 하시고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러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친구랑 떠들 때 잡생각 안 들어오죠? 부부싸움 할 때 다른 생각 안 들어오잖아. 부부싸움 막 하는데 하면서 막 친구한테 돈 빌려준 돈 생각나고 냉장고에 뭐가 며칠 지났는데 이런 생각 안 나시죠? 얘기를 해봐. 안 난단 말이야. 무엇인가 몰입했던 경험들은 많아요, 여러분들이. 외부의 잡생각이 안 들어오는 어떤 집중 단계를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안 해본 사람 없어. 그죠? 로또를 100만원어치 샀는데 로또 번호가 막 발표될 때 딴 생각 들어오나요? 보고 있는데 오로지 그것만 본다.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몸에 배어가지고 해야 돼. 어느 순간이든. 그건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친구랑 농담 따먹기 하다가 갑자기 이게 전쟁터죠. 전쟁터에서 오늘도 총격전을 하다가 잠깐 쉬고 막간을 이용해서 농담을 하는데 또 저기서 탕 소리만 나면 순간 총 들고 순간 막 눈에다 비장한 높이 살기가 돌죠.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즉 시동이 빨리 걸려야 된다. 시동. 그래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요게 바로 아까 기존의 학습 습관의 파파와 관련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효과 PT의 원리가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거. 요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간섭을 하면서 왜 공부 오늘 3시간 안 했어? 라고 따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같으면 아침에 9시까지 와가지고 밤에 몇 시까지 공부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 자기 스케줄이 있고,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어떤 삶이 있죠. 그럼 그 삶 속에서 짬을 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일정을 자기들이 짬을 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잠깐 사이에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자꾸 물건을 뒤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죠. 나는 아이패드가 없는데요. 사면 되잖아요. 그죠? 경매로 아마 여러분들이 여태 살면서 무엇인가를 투자해서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것보다 경매 공부에 투자한 돈은 큰 돈은 아닐걸요? 강남에서 영어학원에서 지금 등록해서 다니는 직장인들 보면요. 학습비가 1년에 영어 관련해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맞죠? 대학생들부터도 영어 관련해서 돈 들인 게 어디 한두 푼입니까? 주식 쪽도 만만치 않죠. 주식의 카페들 이렇게 보면은, 회원 가입비가 한 달인가 두 달에 뭐 100, 200씩 그럽니다. 1년에 1000만원씩 해요. 그 가입비가 그러대. 그러면서 물건 추천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쪽의 공부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분이라도 짬을 내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좀 큰 액정을 사세요. 그리고 아니면 아이패드를 사셔야지 뭐. 요즘 저렴해요. 중고도 2, 30인 삽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찾는 연습, 이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거를 아까도 그랬죠. 어느 한 방울 차이로 물이 넘치기도 하고 영원히 안 넘치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반복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달만 내가 시킨 대로 할 거예요 딱 해놓고 이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면은 한 달 전하고 한 달 후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거는 최근에 우리 우리 지사장 있죠? 이런 분들도 훈련을 시킬 때 10일만 한번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무조건. 잔머리 쓰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 몇 번만 해도 바뀝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바뀌냐면 몸 바뀌는 건 더 쉬워요. 여러분들 생각 바뀌는 거는 바뀌려면 쉽게 바뀌어버리죠. 쉽게 바뀌지만 영 안 바뀌려면 죽어서 사람이 썩어가지고 뼈다귀가 이렇게 남을 때까지도 안 바뀌는 게 생각이야. 그 고정관념이. 그런데 사람 몸뚱아리는요 금방 더 바뀌어. 그죠? 우리 왜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살 빼는 게 일주일 사이에 막 5kg, 10kg씩 쭉쭉쭉 빠지고 마른 놈 올라오죠? 무슨 뭐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더 빨리 자라? 사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본인들이 작정을 딱 하고 일을 갈아붙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몸은 쉽게 바뀝니다. 그럼 정신은 어떻고 생각은 어떠냐? 삶의 타입은 어떠냐? 순간에 바뀝니다. 그죠? 쉽게 바뀌어. 근데 안 바뀔 것 같죠? 금방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 학교 중에 가장 큰 학교를 뭐라 그러죠? 대학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인데 그게 사서 5경에 나오는 대학인 거죠. 대학. 큰 학입니다. 그죠? 우리가 대학을 우리가 보통 4년을 정한 이유는 우리의 인류의 모든 문화유산은요 4년 정도 공부하면 더 배울 게 없습니다. 어떤 류의 어떤 사고가 어떤 철학과 어떤 기술들도요 1, 2년 여러분들이 오래 딱 하면 끝나요. 지구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뭐 10,000시간의 법칙인가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1년이면 3,600시간. 10,000시간이면 한 3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내가 올인해서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말을 못해서 수줍은데요. 아이고, 2, 3일 딱 프로그램 돌려놓으면은 사람이 바뀌어서 나와. 우리가 왜 세탁기 있죠? 아무리 더러운 옷도 세탁기에 넣어놓으면 일정 시간 지나면 깨끗해져 나오죠. 그 다음에 탈수까지 하고 깨끗해서 나와.
그런다고 알으셔야 돼요. 저는 알아요. 저 스스로도 딱 이를 갈아붙이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 거를 해봤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꿔본 경험이 없으셔. 그냥 부평초처럼 살아왔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둥둥 낙엽처럼 떠서 살았지. 그래서 나는 대충 운이 좋아서 바람 불어서 좋게 갔지, 다른 사람도 그 어떤 불행에 빠지고 그러죠. 바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내가 설계하고 고집 피우면 100% 바뀐다. 내가 안 한, 지금 이러고 사는 이유는 내가 노력과 결정을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정말 될까 이 생각에 마이너스 생각을 할 시간 있으면 한 잔라도 더 보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안 가르칠까요? 네. 수업에 집중도가 있어야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란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은 자신들을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안 믿어요. 아, 나는 이렇게 바뀌어. 자신. 여기서 자신이라고 하는 건 몸신이죠. 그죠? 몸이지만 우리가 자신감 할 때는 뭐죠?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스스로를 믿는다라는 거. 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자신감에 스스로 믿어봤어요, 충전씨? 저요? 나는 반드시 되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응? 스스로 안 이게 무슨 소리야? 스스로 이제 암시, 체면? 체면. 네, 나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된다라는 거는 체면은 안 됐지만은 체면을 시키는 거잖아. 네.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확신을 말하는 거죠. 확실히 믿는 거. 확신. 이거는 체면이 아니죠. 안 되는 놈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돼. 나는 돼. 라고, 나는 이렇게 했던 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 제가 성공 사례가 많으니까 있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혼자서 해왔으니까. 그럼 혼자서 처음에 선택해서 했을 때는 그런 확신이 있었냐? 예. 왜? 플러스 마이너스라니까. 이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공 넣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핸드폰 넣으면은 내가 넣었어요, 2개를. 그리고 10일이 지나서도 딱 생각하면 저기는 공하고 핸드폰 있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확신 아닌가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꿀단지를 어떤 농에다 딱 넣어놨어. 직접. 그러면 1년이 지나도 여러분 생각, 내가 넣었으니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맞죠? 그런 걸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당연. 내가 공부 10시간 했으면 10시간만큼 실력이 는 거예요. 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은 제가 해도요 잘 모르겠다. 그거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안 해봤구나 한다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인가를 담았어요, 한 번이라도. 그죠? 설악산에 흔들바위를 보면서 옆에 관광버스를 타고 휙 지나갔어, 10초 동안에.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해도 본 건 본 거잖아. 본 건 본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야, 너 설악산 가봤냐고? 가봤다고 그러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봤지만 형태도 기억 안 나고 그림을 그려라라고 해도 생각도 안 나지만 본 건 본 거다. 그럼 본 건 본 거지 안 본 거는 아니죠. 맞죠? 안 본 건 아니에요. 안 봤다는 건 0이에요. 그지만 플러스 10이 될지 5가 될지 100이 될지 모르지만 플러스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휘딱 지나가서 나 뭐가 안 잡히는데요 해도 본 건 본 거고 내 머리에 남는 건 남는 거라는 거를 어떻게 해라? 확신해야 돼. 스스로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봤지만 특별하게 손에 안 잡히고 머리에 안 잡히니까 그 독이 깨진 독처럼 뒤로 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몸이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합니다. 반드시.
이런 경험은 일종의 약간의 영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영적인 거를 떠나서 논리적으로도 맞죠. 있는 거지 없는 건 아닌 거죠. 한번 봤으면. 맞죠? 자, 제가 이제 시세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미래 가치에 대한 얘기할 때 드는 비유예요. 연못이야, 연못. 연못입니다. 자, 조용한 연못이야. 바람도 한 점만 불어. 토끼가 아침에 세수만 하고 가는 그런 연못이죠. 그러면 이 연못에 아무것도 영향을 타지 않을 때의 연못과 여기서 닥털 같은 게 싹 이렇게 내려와서 싹 얹어가죠? 그죠? 연못에 물에 이렇게 팍 안착되는 그 연못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돌을 던질 때보다 연못의 파문이 세져요? 그냥 평범하고 미미합니까? 미미하죠. 뭔가 이게 파문이 있을지 없을지 정도의 어떤 힘만 부여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깃털이 떨어진 이 행위가 연못에 영향과 충격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준 거죠. 미미하지만 영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지요. 있다. 이거는 반드시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감할 수 있냐? 체감을 못하냐의 문제다. 맞죠? 네. 그지만은 내가 체감을 못했다고 해서 없는 건가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지. 이건 사실관계고 논리의 관계다. 이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옆에 지하철이 생겼다. 그럼 지하철 옆에 한 400~500m는 우리가 한 300m까지 초역세권이라고 하고 500m 정도만 떨어져도 그래도 여기에 영향을 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km는 어떠죠? 2km는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집을 타겟해서 살 때 지하철이 생긴데 근데 2km래. 2km. 영향력 있어요. 2km. 그러니까 지하철이 생겼는데 우리 집이 여기 있어. 여기가 2km가 어떤 2km냐면 직선 도로로는 1km인데 지하철역이 생기기 전에 그 형태의 도로에서 형성된 마을버스를 타서 이 근처에서 버스를 타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코스는 2km야. 지하철이 완공되기 전에는 이 길이 개통이 안 되고 이쪽 길에 버스 노선이 안 생긴 것도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보면 2km인데 생기고 나서 한참 후에는 1km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지하철에서 500m만 넘어. 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3km는 어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미래 가치를 넣냐 안 넣냐. 이거 계산에 넣을래 안 넣을래. 그럼 이 부동산의 비전은 어떤 것이냐를 판단할 때 나중에 그때 드는 예죠. 그런데 만약에 1km 안쪽에 500m나 이 안쪽에 든 집인데도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물어보면 영향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많지는 않겠죠 라는 얘기들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다수는 이렇게 잘 나가본 경험을 체험하지 않는 분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돈을 벌어 봤던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경우와 매번 실패만 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잘 안 돼.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의 부동산의 호재로 인한 어떤 가격 변화와 경기 변화를 체험해 보지 못한 부동산 업자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9호선 라인 생길 때 효과 없다라고 많이 했어요. 근데 9호선이 지금 뭐 사람이 너무 많이 미어터져서 증편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죠. 그러면 자, 효과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게 생기면은 미미하더라도 영향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뒤져가지고 갖고 다닐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수가 만날 때 효과 없어요. 없다. 0을 얘기하는 0. 하지만 존재한다. 체감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진을 체감 못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체감도 하죠. 어떤 동물은 또 지진을 예측하죠. 해일을 예측해서 막 이렇게 쥐라든지 이런 애들이 대거 이동하기도 하죠. 사람은 물이 넘쳐서 자기 눈앞에 보일 때까지도 몰라요. 그 체감에 관한 건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객관과 사실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거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뭔 얘기가 이렇게 됐죠? 자신과에서. 자신과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논리적인 판단 부분, 사실인데 사실을 무시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 1만큼 있는데 자기가 또 자기만의 입장에서 봐서 10만큼으로 거대하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조금 스스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뭔 경매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 해버리면 순식간에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안 건들고 싶은 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죠? 공부할 때 집안 일까지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 자기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죠. 경매 자체 또 공부하는 데만 해도 생기는 어떤 자기의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와이프 갈등, 뭐 남편 갈등, 저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협조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멘탈이 붕괴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저도 그 공부할 때 요즘에는 뭐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거실에 TV도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저는 고시 공부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도 잠 못 자고 이렇게 아침에 잠깐 자려고 해도 뭐 TV도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공부할 놈 같으면은 천둥 번개가 앞에서 쳐도 공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랐어요. 진짜로. 천둥 번개가 쳐도 할 놈은 하는 것이지, 저 독서실 좀 가려고 하는데요. 야, 집에서 하면 되지, 왜 밖에 가서 하냐. 그죠? 그런 환경에서 했어. 그러니까 자기와의 갈등을 숱하게 겪어본 입장에서 저희가, 제 입장에서는 왜 이것도 못 이기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되게 힘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답은 이겨내야만 된다라는 거죠. 본인이 힘들다고 못 이겨내봤자, 그건 본인의 손해인 거니까. 그래서 눈을 높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안 해봤는데 다른 데서 성공 안 해봤으니까 경매 공부하면서라도 성공을 한번 만끽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자기 인내심과의 싸움에서 한번 진짜 날새기로, 예를 들면 주말에 쉴 생각하지 말고 일요일날 아침에 그냥 6시부터 일어나서 머리띠 한번 둘러대고 고시생들이 하는 것처럼 필승 뭐 유지사성, 저도 많이 썼어요. 유지사성 아시죠? 뜻이 있으면 이루어진다. 유지사성. 뜻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공부할 때. 유지. 그죠? 유지사성. 뜻이죠. 뜻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정신일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잖아요. 정신이 하나에 이르면 하사불성.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처음 들어봐요? 많이 들어봤지? 그런 얘기들이 우리 고시 공부할 때 맨 책상에 써붙여놓은 거야, 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거 재테크 공부는 그냥 재테크 수준 낮은 단계로 이해하시지만,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팔자를 더 바꿔주는 게 재테크 공부이기 때문에, 재테크 공부를 할 때 고시생보다 더 치열하게, 진짜 뭐 잠 오면 여기다 성냥개비 꽂아놓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공부라는 게 뭐였어요? 노트북 갖고 노는 거잖아요. 심심하면은 정말 심심하면 영화라도 하나 틀어놓고 해야 돼도 돼요. 저는 이제 에브리온 TV 같은 거 구석에 음악도 켜놓고 뉴스 들으면서 검색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죠? 지루하면 그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막 그거는 공부할 때 돌아오는 자기만의 공부법인 거죠.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PT의 교육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고, PT의 학습법은요, 훈련과 질문을 무기로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경매의 모든 것은요, 훈련하고 질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훈련하고 질문. 훈련, 질문. 그 다음에 질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질문을 안 하는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죠. 그죠? 뭐죠?
말을 물가에는 끌고 가도 물은 못 먹이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물어보는 거는 제가 체계를 갖춰서 물어봐라. 그럼 왜 체계를 갖춰야 됩니까? 막 해도 되지. 경매 고수 되고 싶으시다면서요. 경매 고수쯤 되는 사람이 체계적인 질문하는 법을 안 배울까요? 못할까요? 중구난방으로 할까요? 안 그래. 경매 고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세조사 단계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제가 거기에 댓글도 달아드리죠? 우가시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 문서를 저한테 줄 때 보면은 너무 형편없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인가? 저한테는 암호 해독 시간이야. 어떤 그런 거를 하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논리 싸움을 한참 하면서 빨간 댓글을 이제 달아드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서가 가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문서 작성 연습이 되는 거예요. 시세조사 단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쓰라라는 게 되게 과제로 주죠. 받아쓰기 연습. 제가 여러분들이 시세조사가 정말 어려워해도요. 일주일 정도 훈련시키면은 별거 아니네요로 바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순식간에 있는 데서 전화기 돌리면서 리포트 치는 연습까지 시켜버리면 순식간에 돼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본인이 훈련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가르치면 이제 지옥훈련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가끔 뭐 깡통도 날아다니고 잿더리가 날아다니고 사장실에 잿더리가 담배를 안 피우는 사장실에 잿더리가 필요한 이유는 직원들한테 던지려고 있다는 얘기.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우리가 PST들 키워봤잖아요. 제가 PST들을 이제 경매 시세조사 딱 시키고 분석을 딱 시키면 처음에 가관도 아닙니다. 반실성한 사람 같아. 자기가 적은 거하고 자기가 이해한 거가 달라 또. 그 다음에 그거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자기식으로 또 해석한 다른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제정신만 차리면 경매 잘한다는 얘기들이라든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로 실성한 사람 같이 행동해요.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한 두세 시간을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랬어? 야, 해봐. 다시 전화해봐. 다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다시 물어봐. 여기 이제 전화한 부동산 있죠? 다시 조사해. 똑같이 자 이번에 조사할 때는 내가 말했는데 이멘트를 던져서 물어봐. 그러면 전화할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그랬더니 이멘트를 던져서 했더니 자기가 이해한 거랑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지가 작성한 문서를 보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는 분명히 이런 해석일 거야. 라고 말을 제가 해놓고 전화해봐라고 해서 입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몇 번 해버리면 진짜로 제 경험에 한 2번 정도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해놨더니 세 번째부터는 지가 주인공이 돼서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가 이제 컨설팅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다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꿈은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더 높은 단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PT 학습에서 졸업을 하셔도 어차피 이 관계는 제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이니까 학습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마 제가 처음은 이렇게 하고 질문을 좀 이따 받고 하겠지만 나중에 두 번째를 만나든 세 번째를 만날 때는 뭔가 훈련 프로그램을 이 모임에 도입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성격상?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원리 설정하고 질문 좀 받고 나중에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뭘 더 해볼까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아직은 결정난 건 아닙니다. 자, 경매 공부를 잘하는 법은 어떤 거냐면요. 경매는 일단 첫 번째 합리적 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행위를 그냥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논리적으로 맞는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뭔가가 들었는데 마치 중력이 무시된 듯한 얘기를 누군가가 해. 분명히 중력부의 법칙에 의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상식인데 얘는 오른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그죠?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몸에 배어야 된다라는 뜻은 뭔가요? 배었다라는 뜻은 질문도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모험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오늘도 우리 그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침 식사하는데 그래요. 재테크를 해서 100점 100패야. 이러는 거예요. 주식을 해서 맡겨놓으면은 그 돈이 다 해먹어버리고, 부동산을, 아파트를 샀대요. 강남에 지금 산 게 있어요. 사고 나니까 3개월 있다가 리먼 브로더스가 부도가 났더래. 파산이.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건이죠. 리먼 사태가 딱 터지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지금은 이제 뭐 하려고 하면은 겁이 난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매형은 그 당시에 소매가로 사신 거 아닙니까? 경기를 예측해서 살 수는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뭐 먹을 것도 결정 못하고 모르고 사는 존재인데, 그죠? 내일 아침에 뭔 일이 날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자기 몸통 아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가가 일어난 일을 알 것이며,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는 2달 전부터 나온 얘기고, 저희 최고의 과정에서 그걸로 특감을 한번 해달라 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특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랬지? 네. 그랬을 때 했는데 지금 어젠가 그제 뉴스가 떴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져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올랐다. 응. 그때도 내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도 지금 모르고 있을 건데 머나먼 타국의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하니까 이런다라고 떠드는 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집을 사네 마네. 근데 집을 사지 말라는 놈 치고 집이 없어 다. 전세 살고 막 그래요. 지금 뭐 우리나라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거의 다 그러고 있다고. 이 좋은 시절을 놓쳐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위험을 예고했다라고 하지만은 타인의 인생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남이 돈 벌 기회조차를 막아버리는 거죠.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거예요. 같이 거지되자는 개념이죠. 돈 벌 사람은 6.25 사면 때도 돈 벌어요.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국제시장 같은 경우 보셨죠? 그때도 145택 나오고 6.25지만 그래도 상가 하나 받고 돈 벌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때도 다 돈 벌려면 벌어. 뭐래도 벌어. 그 당시에도 그 주인공이 구두 닦는데 뭐예요? 정주영 회장이 아시죠? 영화 보셨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 정주영 회장이 차 타면서 뭐라 하잖아. 구두 닦다가. 유명한 말이죠. 에? 조선소 얘기하잖아. 그러면 원래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조선소 그거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 그 얘기를 하고 막 하잖아요. 거기 앙드레 김도 나오잖아. 시련은 있어, 실패는 없다. 맞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지금 오늘날의 재벌들이 다 그런 전쟁통에 생긴 사람들이에요. 기반을 잡고. 근데 이런 푸원한 사회에서 그까짓 그 금리가 되네 만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네 만해 얼마나 가짜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찬바람이 무서우면 집을 안 나가야지. 감기 걸릴 게 두려우면. 그쵸? 자, 그래서 매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를지 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확실한 건 안 나가면 기회는 없는 거죠. 안 하면 기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은 반드시 필요해. 그냥 안 하거나 일단 안 하면 0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플러스는 언제 오냐면 움직일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서 80%의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산 부동산이 20%까지는 떨어지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안전지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개 중에 사면은 한두 개는 그런 안전할지 말지에 대한 그 어떤 휴전선 지역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거는 몇 억씩 올라가가지고 플러스를 치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 수능 볼 때 8과목을 하면은 평균 몇 점 이러잖아요. 그럼 영어는 100점인데 뭐 예를 들면 사회는 72점. 그래서 평균 몇 점. 이렇게 하듯이
그죠? 안 하면 빵점이야. 근데 시험을 보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성적이 떨어지고 어떤 건 높아서 평점을 맞춰서 재산을 부풀려가는 방식을 저는 씁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복동할 때는 굵직한 걸 탁탁 잡아채는 식으로 했고, 요즘 같은 어떤 그 경기하에서는 저금리 기조니까 당연히 은행에 넣으면 안 되겠죠? 요즘에 1%도 안 된다면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들 뭐든 해서 이제는 융자를 싼 이자를 써서 융자를 주고도 남는 월세 전략으로 선택을 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죠, 저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라고 강의를 많이 했었고, 경기가 이러니까 전략을 짜야죠.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월세보다 상회하는 수익행위가 나는 모텔을 산 거죠.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전략 변화를 시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아침에 매형한테 했어요. 그럼 대부분은 야, 모텔 경험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경매 경험이 없는데 왜 시작하시죠? 우리가 태어나서 닥치는 모든 일이 다 처음 하는 일이야. 그럼 모텔 운영 쪽도 왜 하느냐? 이제는 월세만 받아먹는 거를 넘어선 어떤 영업 전략과 경매와 부동산을 엮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전환하는 중인 것이죠. 요게 그런 겁니다. 왜? 저금리 기조니까. 그럼 이 저금리 기조가 내년에 바뀔지 내후년에 바뀔지 모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권이야. 경기가 조금 어려진다고 저금리에서 금리를 인상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통치자면? 할까요, 안 할까요? 내년에 총선이야. 올릴 거에 떨어지세요. 안 올리지. 내년 총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몇 년지는 내후년인가? 지금 올해가 박근혜가 3년이겠죠? 내년 4년째. 그럼 총선 다음에 5년째니까 그 다음 2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대선입니다. 그죠? 내가 대선에서 나를 보호할 통치자를 세워놓는 게 당연한 이치죠? 그죠? 자, 그럼 나를 대신할 통치자가 당선이 되는 토양을 만들어 놔야 되겠네? 어때요? 그러면은 경제 충격을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안 줘.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우리나라 통치 세력들의 기반은 다 부동산이고 달러인데 큰 충격을 주겠어요? 민주당이라고 주는 쪽으로 선택할까요? 자기 지지기관도 다 달러 있는 쪽인데 주로 후원금 많이 내는 놈은 달러 있는 놈이 내지 그러면 없는 놈이 냅니까? 없는 놈은 늘 얻기만 하고 말로만 불만이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는 놈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세력 중에서. 후원금 누가 주는데? 있는 놈이 준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모양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척 관계에서 싸움들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있는 놈과 더 많이 있는 놈과 덜 있는 놈의 싸움인 거죠. 근데 그게 실체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은 그걸 잘못 오해한다. 자기식으로. 주식을 이명박 때 엄청나게 까먹을 때 뭘로 갖다 때려 막았죠? 내자죠, 내자. 국자로 시작해. 국민연금으로 했다.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되면 안 되는데 법까지 바꿔서 투자를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주가가 지금 한 800에서 1000대까지 추락해 있을 거예요. 하루 저녁에 40몇 조씩 까먹은 적도 있는 거 아시죠? 쫙 까먹어버려. 국민연금 가지고. 그래서 한 말이 뭐죠? 많이 내고 적게 받자 운동이 시작했잖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하니까 난리 쳤지만 결국은 지금 딱 그 짝이죠.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기조. 왜? 까먹었으니까. 그걸 갖다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이 까먹었어. 돈 가지고 장난친 거죠. 그러면은 주식에는 장난치는데 부동산에는 안 할까요? 해.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은 제일 먼저 피해자가 누굽니까? 채권자. 채권자가 누구죠? 은행. 은행이죠. 자, 은행한테 대주주는 누구죠? 국가예요. 국가가 은행 주식을 많이 사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감위가 통제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하는 건 은행이 붕괴하는 거, 은행이 붕괴하면 국가가 위기가 오죠. 그럼 부동산 관련해서 먹고 사는 서민들이 한둘이에요? 도배, 건축, 실내 인테리어, 그죠? 이런 가구들, 이런 것까지도 부동산 경기 치고 없어지면 이런 거 안 팔려요. 서민들이 다 죽어.
그럼 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지금은 통닭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어. 밥만 먹게 돼. 술하고. 경기가 불황이 오면은 술이 잘 팔립니다. 신세 한탄해야 되니까. 그때 안주는 뭐예요? 새우깡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김치찌개 먹다가 이제 새우깡으로 돌변하는 거고, 나중에는 김치에 찍어 먹게 되는 그 형태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동산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되게 있는 놈만 하는 거니까 저것들 미워 그러는데, 부동산은 인간의 필수재화죠. 의식주 중에 주조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국민 모두에 연관됐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은. 필수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부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소비재죠. 필수. 누구나 사기 때문에.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팔아서 재벌 회장 소리 듣는 것처럼 부동산은 인간이 집 밖에 나와서 사는 사람보다 안에 사는 사람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집을 가진 놈이 돈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겪는 갈등들은 주로 어떤 폭등 형태에서 보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부동산은 제가 그래서 그 감자 얘기 가끔 했잖아요. 그죠? 1차 산업일 때는 천년 전에도 감자는 캐서 바로 먹었죠. 쪄서 먹고 튀겨 먹는 거 정도는 아무나 해. 저기 아프리카 애들도 해요. 근데 슬라이스 쳐가지고 말려서도 먹고 튀김도 하고 뭐 감자 요리가 한두 개입니까? 감자로 해먹는 스낵이 한두 개예요? 어떤 데는 깨도 발라보고 어떤 데는 조청도 발라보잖아. 그렇죠? 그런 형태로 부동산도 변화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 훈련의 결과물로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어떤 모텔 쪽으로 가는가? 이것도 빨리 눈치채셔야지. 야, 정말 권리 분석에서 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서 돌리기도 힘드는데 저 그 얘기냐? 여러분들한테 그게 멀지만은 가야 될 코스인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따라오면 되지. 그걸 가지고 또 퇴근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저렇게 변화되나 봐. 그러면 나는 가운데 단계를 쏙 빼고 여기로 가볼까? 라고 머리를 쓰셔야죠.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모험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이런 어떤 금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1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어. 옛날에 헤어진 연인이에요. 근데 우연히 연락이 됐어. 만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천천히 간다, 2번 날라간다. 날라가. 근데 천둥 번개가 와. 천둥 번개가. 그리고 어제 샀던 100만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어. 1번 우산을 사러 다닌다. 비를 맞더라도 달린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만원짜리 옷이 젖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달리겠죠? 옛날에 헤어진 여자가 나 10분밖에 시간이 없어. 비행기가 떠나듯이 인천공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친듯이 달려간다. 그때 딱지 떼고 이런 거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 그 모델을 딱 그려보면 답 나오죠. 짜잘짜잘한 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고통인 것처럼 안아주기를 원해서 상담을 요구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아직 배가 덜 고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덜 고팠구나 하면서 대충 가르치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면은 근데 물어보는 눈빛에서 진실성이 느껴지고 초롱초롱하면 다양한 예를 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가고 초롱초롱 안 하고 걱정만 하면은 대충 얼버무리고 끝내고 이렇게 유두리를 주죠. 이런 경우를 융통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금방 든 예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면 장가지 일이나 고통으로 생각도 안 들어요. 멀리 보고 깊게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멀리 보신다 보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뭐죠? 사자성어. 세옹지마를 쓰셔야죠. 그죠? 세옹지마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멀리 내다보셔야 됩니다. 멀리. 성견지명, 이런 말도 나오죠. 그 다음, 계산을 하되 계산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시세가 얼마짜리인데, 얼마라고 우리가 시세가 얼마짜리고 지금 최저가가 얼마짜리다.
라고 할 때요, 시세의 적합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시지만, 이 시세라는 거는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고, 요걸 가지고 경매 낙찰가를 쓰기는 씁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어떤 걸 가져야 되죠?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정상까지만 내가 사놓고 즉시 나가는 가격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죠. 그죠? 그죠? 내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은 1,100이야. 근데 1,100을 딱 내놨는데 1,100에 딱 나갈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자연법칙인 거죠. 왜? 1,100을 당당하게 받아서 쫙 받았으면 좋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하지만 저부터도 마음속에 그 밑에 단계 하나 갔습니다. 뭘까요? 이유. 왜 그럴까요? 그걸 딱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 금액을. 왜 그럴까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내가 내놓은 당시에 다수가 내놓으시오 그러면 어때요? 가격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오른다. 아이폰 가격이 200, 300 하는 거 신문기사에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응? 봤어, 안 봤어? 1,000만 원에 따져. 중국은 더 비쌀 때도 있죠. 희소성 때문에라도 더 주고라도 살기도 하죠? 네. 미국에서 나왔는데 홍콩에서 살라고 땡겨서 급전으로 땡겨가지고 더 비싸게 사고 뭐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신문기사 나오죠? 네, 나옵니다. 자기가 더 필요하면 가격이 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놓을 당시에 수요층이 얇으면은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정상가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롤링이 있다, 이 롤링이. 이 세상에 롤링이 없는 거 없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붕어빵을 사러 갔어. 1,000원에 3개야. 그죠? 근데 2,000원이면 6개죠? 6개. 근데 거기에가 8개가 있네. 그러면 이 아저씨는 2개를 팔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죠? 나는 6개만 사고 싶어요. 그래서 2,000원어치만 사고 싶어. 3,000원어치는 안 살 생각이었어. 처음부터.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죠? 500원만 더 주면 남은 2개 떠리로 준다고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죠?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시장 가도 다 일어나는 빈번한 일들이죠. 하다못해 이마트 가면 더 쉬워요. 이마트에 8시인가 9시 넘으면은 막 그날 처리하는 빵 같은 거, 회감 있죠? 초밥들은 그냥 2, 3,000원씩 가져가라고. 보셨죠? 그런 고정적인 재화조차도 시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금액이 롤링이 있는 거를 맨날 겪고 살아봤잖아. 근데 주식은 더 심하죠. 주식은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친구인데 1분 사이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또 높게도 산다. 옷도 그래요. 옷 같은 경우도 살뜰마트 돼서 막 하면 1, 20도 깎입니다. 비싼 거 보면. 이 사람은 준한 대로 준 사람, 저 사람은 좀 깎아보는 사람. 다른데. 저부터도 옆에가 500에 50이야. 상한가네. 550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낸 놈 있고. 10만원만 까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살짝 화가 났다가, 드릴까? 그럴 때 이런 말 이제 갈등이 있죠. 그때 이제 옆에 직원이 해버리시죠. 이렇게 한마디 딱 던져. 야, 해버려라. 이래버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500에 50이 1000에 예를 들면 35, 막 이렇게 온다고 막.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또는 1000에 30. 보증금이 대신 높아. 그때 마침 내가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또 깎아서 넘겨버리는. 즉 선택의 순간 우리가 물건을 고려해서 살 때는 선택지 없이 그냥 하나의 시세만 딱 고정으로 잡고 가죠. 다양하게 조사를 했어. 그래놓고 이거를 시장에서 좌판에 딱 깔면은 이런 놈 저런 놈 다 온단 말이야. 이게 나를 흔드는 놈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줘버릴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의 시련이 온다는 거죠. 고민이 나옵니다. 고민이. 그죠? 그럴 때 나는 고민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데 야 내가 조사한 시세하고 틀리다라는 걸로 번뇌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이런 거를 인정을 해서 그래 조금 유지를 해서도 먼저 앉혀놓고 그 다음에 1, 2년 가면서 올리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이프가 시세 이런다면서 이러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무능한 남편으로 추락한다. 그죠? 그럼 너는 뭘 조사했길래 그래? 그런 다음에 야 이게 550이라며 라고 하면 참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 그럼 550짜리를 딱 맞춘 놈을 기다려야 돼요? 어느 게 현명해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였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논리 현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라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는 장가지의 문제죠. 이거는 그죠? 큰 가지는 뭐였어요? 우량물건 검색훈련, 시세조사 훈련 이게 큰 내공을 쌓는 거고 실제 이제 필드로 딱 이제 가서 교류다 보고 이 물건을 막 실전에서 다루다 보면은 막 이런 사소한 장가지의 선택의 순간들이 온다니까요. 도배장판만 해도 여기서 도배장판은 120인데 저기는 110인데 수도꼭지 고쳐주겠대. 근데 110이고 여기는 120, 110 저기는 95, 97 근데 97 사람이 한마디를 딱 지나가면서 했어. 제가 집 근처니까요. 또 고장나면 또 고쳐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땡겨. 이게 그냥 비교를 너무 평면에서 할 수가 없어요. 비교 포인트가 우리가 미스코리아 뽑으면은 몸매는 얘가 좋고 수영복 심사는 얘가 좋고 뭐 말은 얘가 좋고 철학은 얘가 좋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점 모아서 얘 1등 진선미 하지 누가 얼굴만 가지고 딱 진선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오늘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야. 막 이게 새들이는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우리 여기 PT분도 계시지만 새는 자꾸 안 나오는데 꼭 오면은 뭐 2주만 쓰자 20일만 쓰자 이렇게 또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죠? 저도 춘천에 있을 때 그랬어요. 바자회를 하는데 며칠만 쓰면 나는 그런 거 잘 알죠. 쓰세요. 계속 사람이 온기가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뭐가 된 거니까. 저야 원래 멀리 보는 습성이 있고 한 방에 쇼가 안 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러분보다 내성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또 여러분들은 초짜들은 이런 상황이 딱 와서 안 나가도 죽겠는데 3일만 이렇게 쓰고 돈 20주면 안 돼요. 그러면 속이 괴롭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거 다 해도 돼요. 멀리 보는 습관 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지사장님의 경험 중에 하나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이제 친구야. 그랬는데 조사할 때 야 이게 시세가 월세가 얼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낙찰 받아놓고 좋다고 감사다 해놓고 조사를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비관적인 부동산에 간 거야. 아유 그건 시세 이것도 안 돼요. 월세 이것도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 뒤로 의가 갈려버려. 어떻게 너 이런 걸 나한테 해줄 수 있니?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딱 열심히 공부해서 해도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랑 옆에 가서 와이프나 엄마가 가서 본 거랑 또 다른 얘기 해야 된다? 그럼 또 거기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숱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계약이 됐어요. 처음에 조사한 대로. 그랬더니 그 지사장 말이 야 이렇게 해서 계약하기로 했다.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첫 소리가 신음소리가 들렸대. 이렇게 정말이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어떤 새 나가는 부분들 있죠. 자 이런 거는 교과에서 안 나오죠. 우량물건 검색훈련 뭐 이런 데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말한 자기인과의 싸움이고 기본적인 부자 마인드, 세상의 흐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가격 흥정에 관한 문제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금방 뭐 이마트의 횟감 얘기, 그 다음에 일반 장사, 붕어빵 장사에서도 통용되는 경험들이신데 그건 붕어빵 경험이지 부동산 경험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붕어빵 팔 때도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손님이 줄이 서 있는데 그 붕어빵 장사가 떠리로 2개씩 주겠습니까? 손님이 줄 서 있으면 안 주지. 상황에 따라서 거래와 흥정은 달라지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올바른 이해죠. 그래서 계산을 하되 계산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시세를 정하되 시세에 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또 다른 보호할 수 있는 2단계 시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세.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될 때와 안 될 때에 대한 대안을 두 가지를 갖고 움직이셔야 돼. 근데 플랜 B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플랜 C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계산에 관해서. 이거는 대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한 80% 정도 대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안 되면 70%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건 안 되는 선에서 맞춰놓고 내가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를 그 계산에 넣어야 돼요. 항상 그런 어떤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습관화 시키셔야 돼요. 이게 경매를 할 때. 그러면 왜 그런 거를 왜 이제 얘기했고 그건 나중에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량물 검색을 해서 시나리오를 많이 써보시면은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입찰도 안 하고 낙찰도 안 받은 물건을 단지 클릭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셨잖아요. 이거를 샀을 때 장점 뭐 단점 뭔데 단점 이렇게 커버하고 이렇게 명도하고 이걸 세를 줄 때는 사무실을 짜갤지 말지 그냥 통으로 갈지 어쩔지 그 다음에 TM을 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고 어떤 멘트로 설득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놓고는 생소해하면 안 되지. 그죠? 보이지 않는데 그림까지 그려놓고서는 계산할 때 될 거와 안 될 거를 같이 계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속하지만 또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자꾸 짓고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력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현재 모습이 가장 부족한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부족한 모습.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많이 변해갈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세상이 어떤 공부를 시키면서 이런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저도 알 수는 없는데, 그죠? 대부분 경매 공부하면은 권리 분석 막 해주고 답 탁 나오게 찍어주면 되지. 무슨 놈의 경매 공부를 하는데 뭔 천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계산을 하되 계산에 얽매이지 말고 멀리 내다보시라고 그러고 현재 모습이 가장 부족한 걸 알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습이 경매 실력도 가장 바닥일 때고요. 재산도 가장 바닥일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년 정도면은 경매 실력이 굉장히 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멀리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죠? 제가 좀 이따가 한 5분 쉬고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경매를 갈 때 보면요, 경매 교육의 한 80%는 자신감 심어주는 교육이 80이에요. 경매 교육에. 왜? 권리 분석을 가르쳐놓으면 맨날 공포심에 시달려 삽니다. 권리 분석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증세가 시달리냐면 환상을 봅니다. 제가 그랬죠? 관악산의 호랑이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사안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머리를 써서 갖고 와, 사건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버스 탈 때 바퀴가 빠져서 날아가면 어떡하지요? 라고 생각하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상 그런 경험 일평생 하기가 어렵죠? 하기가 어렵습니다. KTX 탈 때 KTX 300km 달리다가 탈선하면 어쩌지 하고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는 해봤는데. 안 해보셨어요? 하지만 그걸 탈 때마다 매번 하진 않죠. 매번 하면 그건 환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잠깐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그 우려가 지속되는 거는 병인 거예요. 병. 근데 그 병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안 키우는 방향으로 머리를 써야 되고요. 경매는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권리 분석 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건 심층반이나 우리 권리 분석반에서 또는 최고위 과정의 물건 권리 분석 과정에서는 제가 물건으로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물건, 기이한 물건 그런 거 찾아와봐라고 시킵니다. 잘 못 찾아와요. 그런 물건이 별로 없거든요. 권리 분석으로 애를 먹어서 돈이 보증금 날렸어요 하는 물건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물건의 비전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예를 들면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서 손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